자,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컨택? 자, 이 장부터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예제들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이 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장이 요인 배치법, General Factorial Design, 일반 요인 배치법이죠. 일반 요인 배치법. 케이스 스터디를 보겠습니다. 1.2를 보면요. 한 생산품 개발 담당 연구원이 어떤 합성 고무 제품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제품 강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에 대부분 요인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이들의 요인의 최적 조건에서 합성 시의 온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원은 합성 시 온도에 대한 가용 공정 범위는 140도씨에서 조금씩 증가시키다가 어느 정도까지 제품의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보통 140, 150, 160, 170도씨에서 시료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 온도에서 4개의 시료를 추출하여 인장강도 시험을 하였다. 인장강도 시험. 예, 단위는 이게 뭐예요? 제곱센치인가? 센티미터당 킬로그램인가? 잘 안 보여. 제곱센치죠, 제곱센치. 이렇게 오버랩 됐는데, 그건 그렇고. 합성 고무 제품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온도라는 팩터가 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냐. 그래서 그것을 등간격으로, 보통 이렇게 측정할 때 등간격으로 합니다. 실제 온도가 140에서 170 사이에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10도의 간격을 등간격이죠. 등간격을 두고 측정을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잡고 수평 쌓기를 합시다. 수평 쌓기. 그러면 5개씩 하면 돼. 5개씩. 5개씩 하면 옆으로 수평 쌓기가 됐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C, 복사.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렬 바꾸기. 그러면 140, 150 이렇게 돼 있죠. 자, 볼까요? 음, 자, 똑같아요. 예, 데이터가 같은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니까. 자, 같죠? 35.8, 36, 여기 39. 그렇죠? 39.8. 자, 그렇게 됐으니까 얘를 이제 카피하고 복사하고 오른쪽 버튼에 값 붙여넣기 하세요. 컨트롤 V 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가 색상이 바뀌어 버리고 이 서식이 깨져 버리거든요. 항상 데이터 복사할 때는 값으로 하세요. 값으로.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그렇게 입력하고 나면 이와 같이 이제 자동으로
옆에 있는 통계량 영역이 계산이 되죠. 자, 이건 복사를 해서 설명 있는 데다가 붙여넣기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다, 네,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이 문제에서 합성 고무 제품의 인장 강도 실험 문제에서 이 인장 강도가 강한 거, 즉 이 값이 큰 게 좋은 거죠. 값이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망대 특성인 거예요. 큰 게 최적이니까 망목은 이제 어떤 타겟 배리업이 있는 거예요. 망소는 작을수록 좋고 망대는 큰 게 좋으니까, 물론 이쪽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이쪽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와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해야 될 텐데, 쟤는 뭐 예제니까 문서에다가 대충, 예,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데이터가 입력됐는데 팩터는 하나예요. 이게 바로 원웨이 아노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아노바는 DOE 전문 서적들에 보면 대부분 한 80% 페이지, 책의 거의 대부분이 다 아노바로 문제를 다 풀어요. 예. 근데 아노바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험 계획을 하면 뭐 아노바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인데, 아노바가 그렇게 좋은 도구가 아니에요. 굉장히 취약점도 많고, 그리고 아노바는 이게 레벨이 뚝뚝 떨어져 있을 때 중간의 값의 최저값을 찾지 못해. 즉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문제에서 최저값이 예를 들어 165.7이 최적이다. 그러면 이걸 아노바로 풀면 160이나 170으로 최저값이 설정돼요. 찾아져. 예.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값은 찾을 수가 없다고요. 아노바 모델 자체는 디스크리트하거든. 그러니까 아노바가 좋지 않죠. 예. 그래도 반드시 아노바는 알아야 돼요. 그게 기본이니까. 예. 하지만 기본은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되는데, 기본만 안다고 해서, 그 기본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실제 필드에서는 기본 갖고 안 돼. 그러니까 기본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돼. 아유, 인간이라니까 좀 그런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술을 갖게 된다고. 어설퍼. 예. 그러니까 뭐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문제 해결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설픈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속이라도 편하지. 일단 그거는 실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체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체험을 수없이 해가면서 이제 제가 이론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면 이론적인 이야기를 끌어다가 설명도 할 거고, 해석하는 테크닉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거는 교과서나 서적들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지 않아요. 피곤하거든. 피곤해. 그렇게 표현을 하려면. 자, 아노바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개발할 때 개발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메뉴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이 메뉴 부분이 없을 거예요. 예, 요거는. 예. 그냥 귀찮아서 그냥 뭐라고 할까, 판매하는 모듈을 지금 제가 설치하지 않고 지금 계속 개발해서 최근까지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흡족할 만한 상태인데, 몇 가지 더 분석하는 테크닉을 뒤에 집어넣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몇 가지. 하지만 이거를 더 넘어서는 거예요. 실험 계획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SEM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사용하는 뭐 패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DOE 한번 붙여보려고 그래요. 예, 붙여 뭐 그 뭐 안 붙여도 상관없는데 그걸 붙임으로 해서 보다 더 시각적으로 분석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 직관적인, 사실 이 직관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분석자한테는. 그래서 어떤 도구든지 좀 직관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근데 쉽다는 말은 좀 사용하기가 좀 어폐가 있긴 있어요. 왜? 쉽지 않아요. 쉽다고 하면 사기지. 노력도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쉬운 거잖아요. 예?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만 듣고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했으면 체화시키는 단계가 필요해요.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하고 데이터를 많이 다뤄봐야 돼요. 예. 데이터 다루는 게 전혀 거북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울 정도로, 앞으로는 데이터 다루는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독특한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못 다루면 그건 실행력이 없는 거예요. 할 줄 모른다는 뜻이야. 예. 주둥이로 많이 아는 척만 하면 뭐예요? 할 줄 모르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거라고. 명심하시고. 예. 자, 데이터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뭐 분석이 복잡할 것도 없어요. 물론 데이터가 복잡한다고 해서 분석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만 좀 혼란스럽지. 마음만 그럴 뿐이지.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분석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저는 이 경우도 그냥 곧장 반응회귀 모형을 적합하고 그냥 결론을 곧장 유도해 버릴 수도 있어요. 유도해 버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뒤에 가서 약간 좀 학습이 되고 나면 제가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한다, 그거를 그때 가서 보여주고, 지금 학습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분석 결과의 결과물들을 이제 하나씩 출력 가능한 것들을 이제 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주변 평균 도표를 뭐 가장 먼저 보겠죠. 먼저 본다면. 예. 그래서 주변 평균 도표를 이렇게 누르는데, 좀 더 제가 쉽게 하려고 이 메뉴를 눌러서 보다시피 이렇게 효과 분석, 주변 평균 도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것마저도 이제 뻔하니까 자주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단축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컨트롤 Q를 누르면, Q는 퀵, 퀵 메뉴. 그래서 Q를 누르면, 자, 컨트롤 Q입니다. 이와 같이 분석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메뉴들만 여기다 모아놨어요. 물론 이제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이 계획 행렬을 작성하는 그것도 여기서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변 평균 높이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140도에서는 평균이 이래요. 뭐의 평균이죠? 35.73, 35.725. 반올림하면 73이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그러니까 요것의 이 4개 데이터의 평균이에요, 이게. 4개 데이터의 평균. 아까 그거를 닫았나요? 닫았나? 음. 자, 볼까요? 평균은 이쪽으로 평균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평균인데, 평균을 계산해 보죠. 계산해 보세요. 뻔한 거라도 처음에는 해보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직위가 좀 높다고, 나이가 좀 먹었다고 직접 해보는 걸 안 하고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직 내에는. 뭐 지가 뭐 대단하다고. 근데 직접 해보셔야 돼. 다 쓸 필요 없어. 생각으로 하는 거는, 생각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생각은 잡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잡념.
자, 35.725. 그렇죠? 예, 표준 편차는 그거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한 거죠. 예. STDV죠. 예, 이건 샘플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1.1161025. 그죠? 이렇게 0.55602758 2758.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각 수준에 따라서 이쪽으로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SMB가 계산되어 있는데 그 SMB는 이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 그 산식이 바뀌어요. 이렇게. 예. 이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건데 이거는 이제 다구치가 응용한 그런 거예요. SMB라는 건 다구치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구치는 만든 거 없어요.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잘 활용했느냐. 잘 활용을 해서 다구치 방법이라는 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그것을 그러니까 통신공학에 있던 SNB라는 그러한 개념을 실험 계획에 끌어들여서 그것을 여기에 실험 계획법에 적용해서 그것을 응용했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대단한 창조거든요. 예. 왜냐면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대단한 창조력을 가졌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우수한 거죠. 그만하면 왜 나도 못하던 걸 저 사람 했잖아. 예? 자, 망대 다시 망대로 한번 고정하면 이건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망대를 유지하고 결국은 인장 강도가 가장 큰 최적 수준은 무엇이냐? 그럼 뭐 뭐예요? 이거 평균 보고 몰라요? 평균 보면 평균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주변 평균 도표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인장 강도가 가장 큰 게 바로 41.80 이거죠. 그러니까 160도에서 인장 강도가 평균이 가장 커지고 그 다음에 170도에서 인장 강도가 작아진다. 그런 거죠. 그럼 여기가 최적이겠죠. 여기가 최적인데 표준 편차를 눌러보면 그 이렇게 오버래핑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반응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이거를 선으로 펜. 자, 여기가 반응이 돼 있고 여기가 있었고 여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위치되어 있었는데 이걸 표준 편차로 바꾸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표준 편차로 바꾸니까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평균이 최적이에요. 평균이 최적이고 산포는 그 각각 집단의 각 수준별 산포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산포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작은 게. 그만큼 변동이 작다는 거죠. 변동이. 그러면 우리는 인장 강도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인장 강도가 크면서 변동까지 이렇게 작아요. 그렇죠? 변동까지 이렇게 작으니까 최적 수준은 당연히 이거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만약에 이 최적 수준이 여긴데 예, 분산 변동은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걸 최적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어, 고무 합성 제품을 생산하기가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좋을 땐 상당히 인장 강도가 크고 나쁠 때는 상당히 인장 강도가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여기 산포가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평균과 산포에 대한 기본 개념만 가지고 이 얘기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예요, 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을 보고 이게 최적인데 산포까지 작네. 그러면 여기가 최적이구나. 최적 수준을 이미 찾았어요. 160도. 예,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표준 편차를 보면 이렇게 여기가 표준 편차가 작아요. 자, 표준 편차.
즉 분산, 보통 통계학에서는 분산이라고 하죠.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평균의 최적점을 구하는 거니까 평균이 최적이고 분산이 최소가 되는 그런 지점. 그러니까 그 두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죠. 바로 이 지점이. 자, SMB는 뭐 여기서 사용할 건 아닌데 SMB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가장 좋아요. 좋은데 최적인데 SMB의 망대 SMB를 구한 거 보면 Y의 자승분의 2를 다 합하고 그것을 샘플 사이즈 N으로 나눠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나눈 것에 로그 변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10이라는 음수를 취해줬어요. 이렇게 음수 마이너스 10을 음수를 취해 줌으로 해서 이 값이 최대가 되면 최적점이다. SMB는 가장 큰 값이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SMB를 계산할 때 가장 큰 값이 최적이 되도록 산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마이너스 붙고 플러스를 계산할 때도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큰 값 쪽으로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부호를 조정하는 거예요. 네. 역수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역수가 큰 값이 되면은 가장 작은 값이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 버려서 그거를 반대로 그죠? 예, 방향을 반대로 최적점의 방향을 반대로 리버스 역변환 시켜준 거예요. 네. 컨트롤 Q. 자, 상호작용 도표인데 상호작용 도표는 여기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팩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달랑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호작용은 두 요인 이상에서 예,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건 뭐 결국 이 마지날 민 플란만 나타나는 거죠. 그 아노바. 반응값에 대한 아노바를 하겠습니다. 반응값이 아노바라는 것은 바로 이 반응값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 평균 말고요. 평균 말고 이 반응값이 이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반복을 4번 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 이제 런의 수가 4개인데 반복을 내있으니까 4, 4, 16, 16개가 된 거죠. 16개. 그래서 지금 자유도가 하나를 빼서 16에서 하나를 빼서 15개가 된 거죠. 지금. 예. n-1이죠. 여기 자유도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팩터 요인 인자라고도 합니다. 요인 인자 팩터 그냥 뭐 특별하지 않는 경우 그냥 팩터라고 할게요. 팩터의 sum of square가 80.73이고 자유도가 3이에요. 이것을 자유도 3으로 나눈 것이 바로 26.92 민스퀘어 민스퀘어. 그러니까 자유도로 나눈 것이 평균의 개념인 거예요. 평균. 자, 오차의 sum of square SS는 이만큼인데 1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됐죠. 오차는 굉장히 민스퀘어가 작죠. 그래서 이 오차의 민스퀘어 분의 ms 위에 있는 온도의 민스퀘어가 0.514분의 26.92 계산한 것이 바로 F 값이에요. 예. 그게 F 값이고 이 F 값을 가지고 P 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P 값이 매우 유의하죠. 0.0000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실제 얼마의 값을 갖는지 알려면은 이 숫자가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값으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36 얼마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예. 그래서 소수점이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7칸 가는 거예요. 7칸. 예. 자, 요거를 포맷을 좀 바꿀까요? 메뉴가 펼쳐놓고 여기 지수 말고
숫자로 하면 요걸로 눌러줄까요? 저렇게 눌러주면 이제 여기까지 요 2까지 962 그러니까 0.0000 해서 요런 값이라고 요런 값. 예. 그러니까 뭐 거의 0이죠. 거의 0. 그쵸? 0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유의하죠. 예. 확실하게 기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0.1에서도 예, 영가설을 기각하는데 영가설이 뭐죠? 온도의 내 수준에 따른 평균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영가설이에요. 그 영가설을 기각하죠. 그러니까 평균 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있느냐? 그 이제 집단별의 평균 차이를 이제 구분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리스트 시그니피컨스 디퍼런스나 LST 검정 피셔가 정하는 거예요. 그 LST 검정을 보면 온도가 160일 때 가장 커요. 뭐 통계적으로 10%에서도 유의해. 예, 매우 유의합니다. 유의해. 서로 간에 다 유의해요. 자, 유의한 상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최적 수준은 온도를 160도로 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인장 강도의 추정치는 41.8 정도 될 것이다. 이건 점추정이죠, 점추정. 그래서 결론은 온도를 160도로 했을 때 최적 수준이 된다. 네, 그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그런데 보세요. 주변 평균 높이로 갑시다. 자, 수준이 4개인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수준의 수가 커져감에 따라서 인장 강도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죠? 증가를 하다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오히려 온도가 더 커져 버리면 강도가 떨어져 버리죠. 그렇죠? 인장 강도가 떨어졌죠? 자, 그래서 이게 리니어예요? 이게 쿼드레틱이에요? 이게 큐빅이에요? 어때요? 자, 펜을 씁시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리니어인가요? 쿼드레틱 이거 뭐예요? 이거 2차 리니어 1차 지금 이게 2차형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죠. 2차형으로 이렇게 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적합한 모델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노바에서 요인을 하나 지정한 아노바 테이블을 작성해서 여기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평균 간의 차이가 있다. 즉 수준 간의 인장 강도의 평균 간 차이가 인정된다. 규모가설을 기각했으니까. 지금 말투 기억하십시오.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유의하다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보다시피 이 주변 평균 높이에서 이와 같은 트렌드를 보였단 말이에요. 즉 2차형의 쿼드레틱 폼을 보였어. 예. 그러면 이 모형에서 상호작용해서 즉 2차형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차형을 딱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지금 똑같아서 그런데 아깝게 요거고 지금 요건데 똑같아. 즉 아노바는 2차, 3차, 4차 그러한 텀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예. 아노바 모형 자체는 2차식, 3차식이 가능하지 않아. 인터랙션 이펙트만 가능해요. 뭐 A 요인, B 요인의 교차 효과, 인터랙션 이펙트, 교호작용, 상호작용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인터랙션 이펙트라고 할 거예요. 교호는 좀 용어가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상호작용이 우리가 더 많이 쓰는 말이니까 상호작용 그런 말을 쓰겠죠. 자, 보다시피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아노바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나는 지금 이 프로파일을 봐서 아니 이 마지널 플랫을 보니까 이거 2차형으로 적합해야 될 것 같아. 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볼 때 그럼 아까 어떻게 봤어야 되냐면 이게 리니어하게 상승하거나 리니어하게 하락하는지 2차형인지 아니면 3차로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 트렌드를 마지널 플랫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양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널 플랫을 딱 보면 이게 2차식인지 3차식인지 4차식의 트렌드를 가지는지를 먼저 캐치할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아노바는 보다시피 1차식밖에 적용이 안 돼요. 1차식밖에. 그래서 2차식을 한번 넣어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노바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RSM의 리그레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회귀 모형 적합으로 갑니다. 그러면 2차식이 나타났죠. 그건 아까 우리가 모형항 설정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여기서 2차식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여기 이와 같이. 예. 그래서 2차식이 나타났어요. 그럼 유의하죠. 예? 예, 보다시피 회귀 모양과 똑같은 거예요. 예. 유의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회귀 개수가 1인데 자승의 텀의 회귀 개수는 음수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 반응 모형이 이만큼이고 물론 이제 데이터가 16개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준 편차. 바로 이 표준 편차 4개를 가지고 리그레션을 한 거예요. 자, 요거는 하나를 지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4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4개에서 하나 빠졌으니까 자유도는 하나 빠지니까 토탈의 자유도는 그 3개고 역시 그 옆에 있던 SMB 아까 통계량 영역에서 SMB 이 4개를 가지고 리그레션을 적합한 거예요. 반응 회귀 모형을 예, 다 이제 유수준 5%에서 유의하죠. 여기는 표준 편차는 유의하지 않죠. 표준 편차는 뭐 리그레션 할 대상은 지금 아니에요. 이건 뭐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반응 변수 y에 대해서 지금 리그레션 하는 모형이 이 현재 이 데이터에 관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참조 정도인데 표준 편차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력됐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내용상 이거를 언제 출력하고 출력하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프로그램상에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다 출력을 해 놓는 거예요. 다 출력하고 분석자가 이것을 선별해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2차형에는 이렇게 됐는데 과연 그러면 물론 여기 주변 평균 도표를 보면 이게 3차식은 아니죠. 3차식의 형태가 되려면 이게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은 좀 강도가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됐다가 여기 점은 강도가 좀 올라가 그럼 이렇게 많이 됐다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3차까지 되는 거예요. 예. 큐빅 예. 3차까지 모형의 텀을 추가시킬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니까 한번 3차식을 여기다 넣어봅시다. 과연 3차식도 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유효하게 나오는지. 그럼 여기에다가 A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추가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다 제거해놓고 2차, 3차 이렇게 눌러도 돼요. 2창, 3창. 그러니까 2창, 3창, 4창 이런 것들은
아노바에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일부러 RSM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이 단추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RSM을 계속 반복을 못 해놨는데 이렇게 지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아노바에서는 어차피 이거 집어넣어봐야 출력이 안 돼요. 출력이. 예, 다 걸러버리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걸 계산 못 하니까. 자, 다음 눌러서 적용하면 보세요. 3차 항이 들어갔죠? 큐빅 텀이 들어갔는데 그 큐빅 텀은 유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더 유의하게 나오는 그런 데이터 있으면 아까 주변 평균 높이에서 이게 이렇게 모양이 돼야 돼.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 관계를 이것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거나 뭐 거꾸로 되면 뭐 이렇게 되겠지요. 예, 이런 형태의 트렌드를 가지면 이게 3차 RSM 즉 반응 회귀 모형을 적합했을 때 3차시까지 적합이 가능하겠구나. 물론 이제 유의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이 트렌드에서 이런 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3차식의 형태를 이렇게 가졌는데 이 3차 큐빅의 텀이 유의하게 나타나려면 이 진폭이 깊어야 돼. 이렇게 깊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깊지 않고 이렇게 낮으면은 유의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3차 텀이. 예,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자, 지금 제가 결론을 보고 이 앞에서 대략 어떠한 모형을 적합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마지널 플랫과 나중에 보면 이 인터랙션 이펙트 즉 프로파일 도표에서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예. 처음에 기초 분석을 딱 할 때 이게 뒤에까지 분석이 연결됐을 때 과연 어떠한 모형의 형태가 되겠다라고 미리 간파할 수 있어야 돼.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돼야 돼. 예. 초보자용이 아니에요, 지금. 예, 저는 실전이면 실전이지 무슨 초보가 따로 있어요. 예. 실전에 문제 해결만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초보자 교육 따로 있고, 뭐 고급 사용자 교육 따로 있고, 사실 말은 그렇게 뭐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거 다 사기야, 사기. 예, 물론 나도 그런 말을 가끔 쓰긴 해요. 예. 자, 그래서 이 큐빅의 텀은 여기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죠. 예, 구태여 뭐 유하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멀쩡한 다른 유의한 항까지 교란시킬 필요가 없죠. 예, 그렇죠? 혼돈, 교란. 예, 아주 못돼 처먹은 거 교란 작전이잖아.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형 설정에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를 하면 이제 다시 실행이 돼서 이렇게 적합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이제 반응 회귀 모형에서의 이제 최저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에 이제 출력되는데 이거는 최적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돌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를 연속형으로 보고 이거 뭐 온오프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꺼볼까요? 꺼보고 합니다. 껐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반응 추정의 값이 지금 얼마예요? 이게 추정값이 41인데 이거 타겟이 그 전에 값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강도가 뭐 보통 뭐 100이라고 주어주면 충분히 주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을 찾을 거예요. 예. 그러면 41.725 인장 강도가 158일 때, 예. 158일 때,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게 나오죠. 디스크리트하게. 저 요거를 닫고 다시 최종 모듈을 다시 실행해서
연속형을 끄지 않은 켜놓은 상태. 자, 똑같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58.067567 이런 식으로 해서 유 숫자까지 정확하게 나타나요. 아까 연속형을 꺼버리면 이것을 인테저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유 숫자가 의미가 없는 경우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그랬을 때는 인테저로 나오지만, 만약에 유 숫자까지 계산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실제로도 유 숫자가 가능한 값이다, 그리고 실제 쓸 때는 뭐 여기 인테저로 트렁케이트해서 써도 되는 거니까. 자, 몇 번 반복해서 해도 최적 수준값이 변하지 않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최적 수준값을 하면 이 최적해가 바로 이쪽에 입력이 돼요. 예. 이쪽에 입력이 되고, 이렇게 입력이 되면 그 입력된 값이 여기에 이 회귀 모형에 자동으로 대입이 돼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값이 41.72가 되는 거예요. y가. 예. 뭐 그에 해당하는 뭐 표준 편차 예측값이 밑에 이제 요것들 예측한 거예요. 0.4 341이잖아요. 341 요 같죠? 이렇게. 물론 이거는 지금 해석하는 모형은 아니지만 32.414 32.414 언제 최적 수준이 158.067567일 때, 그럴 때 요 모형에 대입해서 계산한 값, 요 모형에 대입해서 계산한 값, 그것이 바로 예측값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예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할까요? 삭제를 하고, 자, 아까 AA가 적용됐을 때 보다시피 회귀 모형에서 아노바 테이블의 검정은 유의하죠. 유의한데, 렉커브 핏에 보면 적합이 결여되어 있다. 분산 분석이잖아요. 적합 결여 오차 분산이 0이다라는 가설을 채택하죠. 충분히 채택했죠. 그러니까 0이라는 가설을 채택했기 때문에 적합 결여 오차 분산이 0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적합 결여되어 있지 않다. 충분히 적합이 잘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지금 이 쿼드레틱 모형이. 그러니까 여기에 핏값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유의 수준보다 커야지 즉 적합 결여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용어가 좀 통계 용어들이 좀 그래요. 조금 어렵죠? 약간 되치기 하는 그런 느낌인데, 적합 결여 오차 분산 이퀄 제로다. 그게 연가설인데 그것을 채택하니까 적합 결여 오차 분산이 0이다. 오차 분산이 작을수록 좋죠. 0이라는 가설을 연가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재 2차식으로 적용한 이 모형은 적합 결여되어 있지 않다. 풀어 얘기하면 적합도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오차 분산이 0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여 버렸잖아. 즉 모형을 적합하고 난 나머지 오차, 적합에서 누락되어 있는 오차 부분의 분산 추정치가, 정확히 얘기하면 분산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0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지금. 됐죠? 계속 반복될 거니까 좋은 거예요. 뭐 이게 나빠도 뭐 이 정도 유의하다면 그냥 사용을 할 텐데, 적합 결여 오차까지 0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적합도가 좋아진 거예요. 적합도가 훌륭해. 오차가 매우 적다는 뜻이야. 즉 오차가 적으면 뭐가 좋은데, 이 예측값이 실제 재현 실험을 했을 때 이 예측값의 신뢰 구간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뜻이에요.
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2.1밖에 안 되잖아요. 99.73%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해도 됐죠? 자, 그래서 실제 반응 최적화에서 계산한 최적 수준은 150.8.067호라고요. 예. 여기는 자승텀을 빼볼까요? 자승텀을 제거하고 원래 하나짜리였을 때는 적합결의 오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0이잖아요. 0. B값이. 그러면 적합결의 오차의 분산 추정치가 0이라는 가설을 기각해. 그럼 0이 아니라는 거야. 오차 분산, 적합결의 오차 분산이 0이 아니다. 그만큼 오차가 크다. 네. 즉 모형이 설명 못하는 부분이 크다. 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모형이 커버하지 못하는, 설명하지 못하는 오차 부분이 크다. 0이 아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차형의 형태를 가진다는 걸 우리가 앞에 프로파일 도표에서 감지했기 때문에 2차형의 AA 텀을 모형에 추가해서 모형 적합을 했더니 적합 결여 오차 분산의 추정치가 0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이게 되어버렸죠. 자, 이해됐죠? 그건 뭐 계속 우리가 검토하면서 따질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노바가 참 한계가 있죠. 예, 그런데 실제 교과서, 즉 실용계획법 교과서에서는 어떤 교과서에서는 아노바가 건 80%를 다 설명해서 아노바로 해를 다 찾아요. 최적 수준을. 근데 실전에서 그렇게 되면 곤란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책들을 다시 써야 돼.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마치 진리인 양 떠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계속 갔다간 욕 나오겠다. 자, 이 예저 데이터는 최적 수준 값이 이제 찾았고, 예, 그 값으로 이제 실제 생산을 해서 재현성 실험을 하고, 그 재현성 실험을 했을 때 이 적합된 모형의 이 실내 구간 내에 인장 강도가 들어오는지, 예, 들어오는지를 검토를 하면 이제 이 실험 계획법은 완료가 되는 거고,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요인들이 추가돼서 인장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은 그 인장 강도를 158도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최적 수준을 찾았고, 그랬을 때 인장 강도는 41.712 정도 되는 거고,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1 사이라고 판단된다. 그게 바로 이제 통계적 결과고, 이제 실전에서 재현성 검증하고, 체크하고 괜찮으면 양산 체제로 들어가도 되겠죠. 자, 이상입니다.